네, 반갑습니다. 너무 앞에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거의 전달할 내용이 없을 정도예요. 너무 감사드리고 아까 대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세계 기하 지수라는 것은 그 에비던스를 보여주기 위한 것들입니다. 경영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가 측정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다라는 말 한 것처럼 기하 지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하고 있는지 또 어디가 가장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수치로 나타내고 우리가 어디에 힘을 더 쏟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발표하는 저희 내용들은 그때그때마다 달라지고 있는데요. 올해는 기후 회복력과 기하 종식을 촉진하는 젠더 정의예요. 너무 어렵죠. 예. 기후 회복력도 어려운데 기후 회복력은 기후 위기로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다시금 원래의 삶을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을 얘기하고, 또 젠더 정의는 또 젠더 평등과는 다르게 또 각자 상황에 맞춰서 다르게 적용해야 된다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해야지 기하 종식이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지난 19년 동안 컨선 월드와이드는 세계 기하 원조라고 하는 단체와 함께 기하의 루트 코즈, 근본 원인을 조사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쌓인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제 경향을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기하라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 사회에는 제가 만든 얘기인데 칼로리 소모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뭘 먹었는지 체크하고 또 우리가 운동한 다음에 얼마나 칼로리를 썼는지를 체크해서 가능하면 적게 먹고 많이 칼로리를 쓰는 데 노력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죠. 기록에서도 우리나라는 점점 더 기본 그 칼로리 소모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한국인 평균 1일 권장 섭취 열량이 여성은 1800에서 2200, 남성은 2200에서 2800. 감이 잘 안 와서 제가 오늘 파리바게트에 가서 샌드위치 하나 골라봤는데 샌드위치 하나의 칼로리가 대충 한 500kcal 정도 됩니다. 근데 그거 먹고 나서 음료수 먹어야 되기 때문에 검은콩 둘 먹었더니 100kg가 또 올라갔어요. 그러고 보면은 2000 정도 되는 칼로리는 그렇게 높은 칼로리가 아닌데 저열량 식사라고 하는 저희가 체중 감량을 목표로 했을 때 1200에서 1500kcal를 소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멀너리시먼트라고 하는 영양 부족은 보통 우리가 소비해야 되는 칼로리의 20% 정도를 못 섭취했을 때를 나타냅니다. 다른 말로 계속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기하라는 것은 저희가 크게 보면 영양 결핍, 그다음에 아동 사망률, 그다음에 이거 합쳐서 또 아동 발육부진과 아동 저체중이라는 것들을 포함시켜서 그 나라의 기하 지수를 책정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5단계로 이렇게 나누게 되죠. 사람들이 항상 물어봐요. 아까 광고에도 보셨다시피 정말 기하에 진전이 있는 거야? 옛날도 도왔는데 아직도 또 도와야 돼? 이런 말씀들을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분명히 기하에 진전은 있었습니다. 2000년도에 28.0이었던 것이 현재는 2024년도에는 18.3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6년도부터 2024년도까지는 되게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문제는 영양 결핍률, 전체의 국민에서 몇 %가 영양 결핍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다시금 2016년도부터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셸 대사님께서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상당히 어려운 곳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장 세계에서 어려운 지역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입니다. 특별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전체 인구의 그 영양 결핍률과 아동 사망률이 낮은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영양 결핍과 또 아동의 그 영양 결핍률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분쟁도 있고 기후 변화도 있는 그런 지역들이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열악한 식단,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자연재해의 영양 증가가 바로 영양실조와 아동 사망률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을 바로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세계 기하 지수의 지도입니다. 보시면 총 6개 국가가 위험 단계에 있고
36개 국가가 이제 심각한 단계에 처해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국가는 6개 국가로 되어 있는데요. 예멘, 소말리아, 마다가스카르, 차드, 남수단, 그리고 부룬디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발표를 해주기 위해서 릴리안이 이제 먼 아프리카에서 왔는데 그곳이 바로 부룬디입니다. 이따가 우리가 부룬디의 상황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시면 아프리카는 크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사하라 사막 있으면 사하라 사막 밑에를 서브사하라 지역이라고 하고 가장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뿔처럼 튀어나온 곳이 아프리카의 뿔이라고 해서 혼 오브 아프리카라고 하고, 루안다, 부룬디는 심장 위치에 있다고 해가지고 아프리카의 심장이라고 말하는 국가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나라들이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2024년도 세계 기아 지수 점수를 보면 위험 수준이 22개국은 2016년 이후에 기아가 증가됐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20개 국가는 정체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니제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국가였는데 많이 개선되었다가 다시 문제가 커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내전 이후에 지속적으로 기아 지수가 높여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저희가 유엔과 국제사회가 함께 약속한 SDGs 중에서도 2번 제로 헝거가 2030년까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이번의 리포트 결과입니다. 특히 64개 국가가 그것을 이루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이루려면 무려 136년이 있어야 제로 헝거가 달성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의 현재 상황은 약간 참담하고 암흑한 그런 수준입니다. 다시 현황을 보면 전 세계 인구가 약 81억 6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많이 늘었죠. 이 중에서 7억 3,300만 명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배고픔을 겪으면서 잠자리에 들어야 되고, 1억 4,800만 명의 아동이 발육부진입니다. 4,500만 명이 저체중이고, 발육부진 같은 경우에는 과체중임에도 불구하고 그 필수 미네랄 영양소와 단백질, 비타민 같은 무기질 영양소가 부족한 상태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고 500만 명 이상의 아동이 5세 이전에 사망하고 있는데 이 중에 50%가 기아로 인해서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억 명은 건강한 식단을 유지할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것이 이번의 리포트 결과입니다. 식량권이라는 것은 권리이지만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기아의 문제가 커지고 있을까요? 이번 리포트에서는 6가지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규모 무력 분쟁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분쟁이 몇 개나 일어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2024년 현재 전 세계는 56곳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고의 수치예요. 작년만 해도 17만 명 정도가 전쟁으로 분쟁으로 사망을 했어요. 또 올해 4월까지 4만 6천 명 정도가 사망했는데, 만약에 이 추세로 올해 연말까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30년 전에 루안다에서 있었던 그 제노사이드죠. 100만 명 이상이 대학살된 제노사이드 이후로 가장 많이 분쟁으로 사망자 수가 생긴 그런 해가 됩니다. 어디 분쟁이 일어나고 있죠? 혹시 아시는 거 또 보신 거 있으실까요? 지금 전쟁이 있는 곳이 어디죠? 크게는 요즘 팔레스타인 많이 얘기하고 있고, 또 예전부터 분쟁이 심했던 수단이라는 곳도 있고, 예멘, 또 시리아, 또 미얀마, 그다음에 소말리아, 이런 곳들이 계속 오래된 분쟁으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진짜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후 변화가 루트 코즈 중에 하나입니다. 근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 그 코페르니쿠스 연구소에서 2015년도에 파리 협정 때 마지노선이라고 얘기했던 1.5도가 올해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 얘기는 1.5도가 왜 중요하냐면 1.5도에서 2도 가는 것이 되게 쉬워지기 때문이에요. 2도가 되면 3도, 4도가 되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그만큼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홍수나 태풍뿐만이 아니라 뭐 북극, 남극 녹아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 파키스탄에서 온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히말라야가 녹아가고 있고 우기가 없으니까 건기가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거의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연쇄적으로 시장이 교란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슈 하나만으로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아프리카의 밀수급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에서 90%의 밀을 우크라이나로부터 수입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밀 가격이 폭등하게 되고 사람들이 먹어야 될 음식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연동이 되죠. 높은 부채 부담, 게다가 불평등도 심해져서 차별을 받는 그런 사람들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불평등은 아이나 여성도 있지만 종족도 있고 종교도 있고 또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도 더 많은 차별이 가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중첩적이고 복합적인 위기로 아까 보시다시피 2010년도 이후로 2024년도까지의 기아 개선이 더뎌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방글라데시나 소말리아가 정말 진전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소말리아는 특히 어려운 국가지만 계속해서 좋은 인터벤션, 개입을 통해서 그 나라가 개선되고 있는 것을 수치로 볼 수 있고 네팔이나 방글라데시도 많은 개선점을 갖고 개발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5개 국가는 놀라운 진전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따가 담화 때 많은 그 젠더가 어떻게 기아 종식과 연관인지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해 주실 거예요. 오늘 그분들이 진짜 모시기 어려운 분들을 제가 모셨습니다. 왜냐하면 개발협력과 젠더와 식량과 또 젠더 또 기후위기 젠더 이런 복합적인 내용들을 다룰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지만 정말 오늘 좋은 분들이 오셔서 그런 내용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핵심 내용들은 차별적 규범, 얘는 되는데 얘는 안 되는 이중잣대라든가 그다음에 젠더 기반 폭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성이 더욱 심각한 식량 및 영양 불안정과 기후변화에 영향에 시달리게 되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대처한 능력을 저하시킨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우리들이 쉽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현장에 가보면 대부분의 그 권력과 또 돈을 갖고 있는 것은 남성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든 사회가 그쪽으로 딸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것들 해법을 찾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이따 들을 거고요. 그다음에 여성이 또 중요한 이유는 아이들을 케어하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기아지수에서 아이들을 다룬 이유는 아이들이 그 지역의 영양 상태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여성과 아이를 같이 보는 그런 안목도 수치도 이제 저희 확보해야 됩니다. 저 다음에 말씀해 주실 이제 니티아 라우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영역의 사람들에게 형평성을 제공하는 젠더 정의는 정의로운 세상과 기후 및 식량 정의를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 말씀을 이제 다시 풀어 주실 거고 또 저희들이 또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어떻게 또 젠더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영상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 이 내용들이 다 국문으로 되어 있어서 좀 어려움 겪으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희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 내용들을 다시 국문으로 보실 수도 있고 또 본부에 있는 영문 내용이랑 연결이 되어서 지금 한글 본뿐만이 아니라 영문본도 같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QR에 한번 방문해 주셔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아마 참여하는 이벤트도 하나 만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가능하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세계 기아 지수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